두 가지 점이 중요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강대국들의 처분에 그냥 우리 운명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국제 공조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지금은 대북 제재 국면입니다. 대북 제재 국면의 마지막에는 협상 테이블이 놓여져 있게 됩니다. 제재를 통해서 한 체제가 붕괴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조건의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제가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미국과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그 동맹을 공고히 하고 그리고 중국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대북 제재에 동참하기를 요구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야만 합니다. 네, 다음 홍준표 후보 답변해 주시죠. 지금 홍준표 후보 사퇴해야 합니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부 실패의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후보 낼 자격이 없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또 자서전에서 성폭력 모의도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외신에 이미 많이 보도돼서 국격이 심각하게 실추됐습니다. 더구나 블랙리스트 옹호 발언도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좌파 예술인들 블랙리스트 뭐가 나쁘냐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이미 지금 조윤선 장관을 포함해서 벌써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법조인이 그러면 법을 어기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정말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만 홍준표 후보 사퇴해야 합니다. 제가 사퇴하는 것이 안철수 후보님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모양이죠. 저는 그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사퇴하십시오. 그럼 이제 블랙리스트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정부는 보수 정부.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그거야말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저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개념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렇게 블랙리스트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경남지사를 토론을 보다 보니 정말로 답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대북 관계 정말로 어렵고 외교 어렵고 경제 어렵습니다. 그러면 각 후보들마다 지금 어떻게 이 상황들을 헤쳐나갈 것인지 저는 그렇게 미래를 향한 발전적인 토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언제까지나 과거에 머물러 있을 겁니까? 편가르기 할 겁니까?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후보 5명 중에서 심상정 후보님과 저를 제외하고 나머지 3분은 역대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정책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북한 문제 이렇게까지 오기까지 모두 다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3분 거기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셔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조금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저는 문 후보께 묻겠습니다.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다시 한 번요.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그것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갑철수래. 이게 그 민주당의 네거티브 문건입니다. 여기 보면 그 조직적으로 국민 세금을 가지고 네거티브 비방을 한 그 증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를 지역위원장들에게 배포를 한 겁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 딸 재산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거는 어떻게 하라든지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금 보통 취업 비리 또는 채용 비리라고 하면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외압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돈으로 매수하거나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교수 출신이었습니다. 그 둘 다 어느 위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독립된 전문가입니다. 그럼 제가 문 후보께 묻겠습니다. 카이스트 교수가 서울대 교수로 이직한 것이 특혜입니까? 아니면 권력 실세에 있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 아들이
5급 직원으로 채용된 게 특혜입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는 제안합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교문위 열고 환노위 열어서 모두 다 투명하게 저는 검증받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내일 그 두 위원회 상임위 열자고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네,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이 자리는 후보들의 정책하고 공약을 검증하는 토론회입니다. 그리고 말할 거리가 생겼는데요. 우리 안철수 후보님 방금 모두의 미래를 이야기하자. 그래 놓고는 그 말이 끝나고는 돌아서서 과거를 이야기하고 현재입니다. 주제에서도 동떨어진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승민 후보님은 저는 조금 토론 태도를 좀 바꾸셔야 된다 생각해요. 질문하시고 그에 대해서 답이 있었으면 그것으로 문 후보님 한 가지 답변 안 하셨습니다. 이거 저기 내일 발언권 얻어서 상임위 해야 되는 거 열어서 아닙니까, 우리? 함께 해결하시죠. 아드님 손 드십시오. 예, 네, 지금 답변을 지금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전 후보님들이 지금 발언 신청을 하셨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딸 재산과 그 아드님 그 특혜 채용 취업 의혹 둘 다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국회에서 상임위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교문위를 통해서 그리고 또 제 아내 임용에 관한 것이군요. 그래서 교문위를 열어서 그리고 또 환노위를 열어서 함께 속 시원하게 국민들 앞에 해결하자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약속해 주십시오. 네, 다음 예, 제가 좀 네, 짧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조금 제가 이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미 해명이 끝났고요. 안철수 후보님 열심히 해명하십시오. 그 국회 상임위 개최를 요구합니까? 네, 다음 심상정 후보 네. 발언하시죠. 네. 그 문재인 후보님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단 사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얼굴 보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드 문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최우선의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설령 욕먹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국가를 위한 일들은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4가지 중에서도 보면 그 중에서도 절반은 일부 말만 따온 그 말장난입니다. 그거야말로 네거티브고 지금 대통령 후보께서 직접 그렇게 가짜뉴스 카드로 만드실 일이 아닙니다. 네, 그럼 사드 배치 지금 당론 변경했습니까? 지금 오늘 사실상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원들 모두 뜻을 모아서 지금 현재 39명 중에서 5명 빼고 모두 찬성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당론 변경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박지원 대표도 찬성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유승민 후보. 제가 아까 문재인 후보님한테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문 후보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유엔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이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를 하셨습니까?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조금 전에 본인은 제가 당선되고 집권을 하게 되면 어떤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가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고 초대 그때는 평양 대사에 대해서는 이야기 전혀 없이 박지원 대표 혼자 이러는 겁니까?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유세중 아닙니까? 관중들 다 예. 국민들 다 앞에서 예. 여러 가지로 분위기 좋게 유 후보께서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저는 유세 중에 국민들 시민들 계시는데 앞에서 절대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런데 아니, 국민들이 그래 다 듣는 데서 박지원 대표가 바로 이틀 전에 안철수 후보하고 어떻게 이야기된지 몰라도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엔 평양 대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북한하고 정식 소개를 해가지고 초대 평양 대사를 보내는데 그 자리에 박지원 대표 본인이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또 옆에 있는 동료 의원한테 당신은 장관이다 그래요. 아니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안철수 후보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박지원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유 후보님 실망입니다. 어떻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모든 사실을 것을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분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뭘 내려놨습니까? 그분 말씀은
지금 북한과 관계가 언제 개선되겠습니까? 어쩌면 수십 년 이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농담입니까? 그분의 농담입니까? 그분의 진담은 조금 전에 본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집권하게 되면 어떤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권하면 어떤 당의 대표나 국회의원이 우리 후보가 집권하면 우리는 임명제기에서 안 맡겠다 이런 거는 대통령 선거 하기 전에 그냥 상투적으로 해보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 어떤 대해서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박지원 대표가 잠깐만요. 그러면 당론은 사드는 바꾸고 햇볕 정책 개선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지금 당론으로 어떻게 공과 가가 계속 있는 겁니까? 아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방금 지적이 있었지만 안철수 후보님께서 사드, 전작권 전환, 예? 그다음에 뭐 이 여러 가지 햇볕 정책,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런 데 대해서 말을 계속 바꾸시면서 그러는 와중에 예, 그 국민의당에 영향을 미치는 박지원 대표와 그 호남의 국회의원들 그분들은 햇볕 정책의 100% 계승자들이고 심지어 초대 평양 대사 이러니까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농담이라고 하니까 뭐 안철수 후보님께서 이걸 굳이 농담이라고 생각하시면 글쎄요. 우리 국민들께서 이거를 농담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뭐 상투적으로 다 공직 안 맡겠다고 선언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바른정당에서는 어떤 분이 하셨습니까? 또 저 민주당에서 했습니까? 지금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전례가 선거 때마다 그런 일 많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 선거 때 아닙니까? 누가 아니요, 했습니까? 과거 대선에 그런 일 무지 많았습니다. 아니 지금 대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그러면 국민의당에는 실망입니다. 국민의당에서는 박지원 대표 혼자 공직을 안 맡는 겁니까? 지금 일단 박지원 대표께서 그 입장을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네, 토론을 시작한 지 57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각 후보 지금 갑자기 사드 배치 이렇게 결정해버리면 중국은 어떻게 설득합니까? 그 외교적인 설득 카드가 있습니까?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북핵 실험, 5차 핵 실험이 있었고 그리고 사드는 지금 배치 수순을 밟아가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후보 말씀은 5차 핵실험이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다 그 질문이십니다. 중국에 대한 카드는 뭡니까? 아니 지금 그것부터 답해 주십시오. 북한에 그러면 대해서 핵 폐기를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카드는 무엇입니까? 5차 핵실험이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는 겁니까? 5차 핵실험 이후에도 계속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5차 핵실험이 상황 변화가 없는 겁니까? 5차 핵실험 이후에도 반대했잖아요. 아니 지금 그게 뭐가 논점이 아닙니다. 달라졌습니까?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기를 우리가 사드 반대한 이후에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었는데 왜 당론을 바꿨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5차 핵실험 이후에도 계속 반대했잖아요. 아닙니까? 지금 그게 논점이 아닙니다. 자꾸 저렇게 뒤집고 말 바꾸고 논점만 바꾸려고 하시는데요. 지금은 국민들이 다 아십니다. 네, 홍준표 후보 발언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시간을 후보자 수는 그 남북 정상회담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니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그래서 안 그 하실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대북 관계를 푸는 하나의 좋은 수단이 될 때 하겠습니다. 근데 북한을 주적으로 적으로 규정하면은 그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할까요? 지금 그것은 제가 말한 것 중에 반토막만 자른 말씀입니다. 말씀을 해보세요. 저는 북한은 우리의 적이자 평화 통일의 대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북한을 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후보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들었어요. 사실이 그 아닙니까? 둘 다를 저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적이라고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취지의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합참 의장의 언어다. 대통령의 언어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서 만반의 안보 태세를 갖춰야 됩니다. 우리 군은. 그 토대 위에 대통령은 그 전쟁 자체를 없앨 수 있는 그런 평화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헌법적 책무이기도 합니다. 헌법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난번 그 뭐 주적 논란이 참 시대착오적인 것인데 저는 거기에 우리 안 후보님이 예?
또 편승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분명히 두 가지 다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두 우리의 가지. 적이자 그리고 우리 평화 통일의 대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는 맞는 말씀인데 대통령의 지위에서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점을 삼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다라는 건 여기 계신 후보님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네, 지금 저는 이 문제는 드리겠습니다. 후보들께서는 현행 헌법하에 대통령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권력기관을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큰데요. 집권하시면은 검찰, 청와대, 국정원 등 개혁을 위해서 맨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모든 권력기관은 분권과 그리고 견제장치가 작동해야 합니다. 우선은 대통령은 제왕적인 대통령입니다. 너무 권한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개헌을 통해서 이 권한을 축소하고 견제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도 국내 정치 개입은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고 이것이 매 정부마다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들도 반드시 개혁돼야 됩니다. 수사권과 그리고 기소권 분리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네, 다음 홍준표 후보 답변해 주시죠. 사실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 강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권한의 묘미입니다. 그 행사하는 묘미인데 헌법 절차만 제대로 지켜도 대통령의 이런 비난은 없을 겁니다. 두 번째, 검찰 개혁 문제는 검찰이 지금 사실상 검찰 독재 시대입니다.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습니다. 예, 벌써 2부가 시작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 정말로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후보자의 자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도 아까 제가 갑철수냐 또 안철수냐 이제 문 후보께 여쭤봤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문건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갑철수라고 그렇게 퍼뜨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문 후보께서 제 질문에 즉답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은 이번 선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나라 살리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또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또 네거티브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검증할 방법이 있으면 후보자는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안에 임용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은 계속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데 문 후보께서는 아드님 채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이제 앞으로 열 며칠만 그냥 버티고 가자 지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도 지금이라도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국회를 열어서 저도 교문이 협조하고 그리고 또 문 후보께서도 환노위를 협조해서 이 문제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계속 회피하신다면 그러면 국민들이 다 무슨 문제가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실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문 후보께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지금 방금 말한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 입으로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자꾸 떠도는 이야기를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제가 달리 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지난 대선 때 후보를 양보해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이명박 정부가 정권이 연장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문 후보께서도 사실 그때 그런 취지의 말씀 또 저한테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MB 아바타입니까? 안철수 후보님,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안철수 후보님의 사모님에 관한 의혹도 국회 상임위 열어서 해명하고 싶으면 해명하십시오. 정 문재인 걸고 들어가지 마시고 국민들 바라보고 정치하시죠. 그냥 정 문재인 반대하기 위해서 정치하십니까? 지금 그러면 MB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지난번 2012년 때도 사실 그랬습니다. 그때 지금 뭐 세간에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두 사람이서 이제 독대를 하고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저를 MB 아바타라고 그렇게 소문을 유포를 시키고 있는데 그걸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데 아니죠. 이것이 5년 이후에도 아닙니다. 또 계속되는 겁니다. 저는 2012년도에 MB 아바타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MB 아바타라는 것은 안철수 후보님이 맞아면 지금 이번 선거에 부상할 때 그때 배후에 MB 측의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의 말들이 있었죠. 그게 2012년도에 그게 저는 뭐 쟁점이었다고 기억되지 않는데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퍼뜨려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공무원 임금을 30% 삭감한다고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가짜 뉴스가 퍼뜨려지고 있습니다. 문 후보님께서도 사실 가짜 뉴스로 당선되면 그거야말로 바라지 않는 일 아니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님 아마도 이런저런 이제 SNS 상을 통해서 공격받는 걸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SNS 상의 그런 악의적인 공격은 제가 여기 계신 후보님들 몽땅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뭐 안철수 후보님에게 뭐 물어본다거나 불평한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SNS 왜 자꾸 저를 걸고 들어가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그냥 말씀을 하십시오. SNS뿐만 아닙니다. 제가 인정을 해드릴까요? SNS뿐만 아닙니다. 아주 측근으로 알려진 전재수 의원이 계속 제 딸 재산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혹이라고 증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대로 밝히고 나서는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사과하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검증이 했는데 의혹을 해명하셨으면 된 거죠. 그게 대통령 후보가 거쳐야 될 과정인 것이죠. 저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토론 주제는 권력기관 및 정치 개혁 방안입니다. 제가 홍준표 후보가 먼저 네. 발언 신청을 하셔서요. 홍준표 참 후보 안철수 문재인 우리 안 후보님이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정치 공약 중에 지금 바뀌지 않고 계속 주장하시는 공약이 어떤 겁니까? 지금 몇 가지 오해가 있으십니다. 우선은 의원수부터 좀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가 5년 전 대선 때입니다. 저는 인하대에서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이랬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더라도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고통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정치권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국민들이 다시 믿어주실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지난 IMF 외환위기 때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신 이후에 10% 정도 의원수를 줄인 적이 있습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래서도 저는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하자고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으세요? 지금도 사실은 고통분담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정말로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아니 없습니다. 의원 정수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때는 200명이라고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명으로 줄이자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줄여야 된다는 생각은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하고는 아주 상치된 의견이거든요. 네, 심상정 후보께서는 주어진 총 발언 시간 네, 그거 말씀해 18분을 보시죠. 다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신 안 후보님이 후보님. 그때 너무 달라서 이제 좋은 안을 내셔도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거 네. 말씀해 보십시오. 신 후보님, 예. 예, 그거는 저는 뭐 정치적인 공세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제가 믿고 있는 대로 지금까지 계속 정치를 해왔습니다. 저는 다른 상대 정치인을 보고 정치하지도 않았고 지지율을 보고도 정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믿는 비전, 소신,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국민께 보여드리고 평가를 받는다는 심정으로 계속 해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심상정 후보께서 주어진 예,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국민들이 비례대표에 대해서 취지가 정말로 바람직하지만 여러 가지로 불신이 많습니다. 정당에서 자기가 미리 정해놓고 그것을 국민께 들이민다고 생각하십니다. 부정부패의 온상이라고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도 저는 개방형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럴 때 고민이 되는 것이 여성이라든지 장애인,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래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획별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 그리고 그 사회적인 약자 그런 식으로 구획을 나눈다면 얼마든지 투명하면서도 국민이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잘 파악을 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유승민 후보. 예, 제가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줄이자. 안철수 후보부터 하시겠어요? 예, 저는 홍준표 후보께 묻겠습니다. 사퇴하셔야 된다는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저는 카메라 보고 국민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검찰개혁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중수부 폐지 반대한다고 또 그러신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해오신 말씀이나 또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검찰개혁과는 반대되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지금 현재 이 지난 가을부터 겪고 있는 이 간절함, 검찰은 꼭 개혁돼야 한다는 이 국민적인 요구에 대해서 저는 홍준표 후보가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안 후보님, 이리 보고 말씀하시죠. 국민들이 참 조잡스럽게 생각합니다. 옛날의 검찰은 제가 있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우리의 미래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언제까지 보수, 진보의 그 싸움에 휘말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과거에 있었던 일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합니다. 진보정부 시절 사회적인 격차가 더 극심해졌습니다. 보수정부 시절 안보, 외교, 그리고 경제 더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언제까지 보수, 진보 싸울 겁니까? 그러한 싸움이 우리를 더 이상 미래로 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미래로 갈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수출 절벽, 내수 절벽, 외교 절벽, 인구 절벽, 일자리 절벽, 5대 절벽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4차 산업혁명의 파고까지 밀려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서 내부에서 분열하고 싸우면 우리 모두 공멸합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아 20년간 먹고 살 수 있는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만드는 50대 젊은 대통령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5분 후보 수고들 하셨습니다. 두 가지 점이 중요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강대국들의 처분에 그냥 우리 운명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국제 공조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지금은 대북 제재 국면입니다. 대북 제재 국면의 마지막에는 협상 테이블이 놓여져 있게 됩니다. 제재를 통해서 한 체제가 붕괴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조건의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제가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미국과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그 동맹을 공고히 하고 그리고 중국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대북 제재에 동참하기를 요구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야만 합니다. 네, 다음 홍준표 후보 답변해 주시죠. 지금 홍준표 후보 사퇴해야 합니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부 실패의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후보 낼 자격이 없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또 자서전에서 성폭력 모의도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외신에 이미 많이 보도돼서 국격이 심각하게 실추됐습니다. 더구나 블랙리스트 옹호 발언도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좌파 예술인들 블랙리스트 뭐가 나쁘냐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이미 지금 조윤선 장관을 포함해서 벌써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법조인이 그러면 법을 어기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정말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만 홍준표 후보 사퇴해야 합니다. 제가 사퇴하는 것이 안철수 후보님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모양이죠. 저는 그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사퇴하십시오. 그럼 이제 블랙리스트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정부는 보수 정부.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그거야말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저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개념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렇게 블랙리스트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경남지사를 토론을 보다 보니 정말로 답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대북 관계 정말로 어렵고 외교 어렵고 경제 어렵습니다. 그러면 각 후보들마다 지금 어떻게 이 상황들을 헤쳐나갈 것인지 저는 그렇게 미래를 향한 발전적인 토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언제까지나 과거에 머물러 있을 겁니까? 편가르기 할 겁니까?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후보 5명 중에서 심상정 후보님과 저를 제외하고 나머지 3분은 역대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정책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북한 문제 이렇게까지 오기까지 모두 다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3분 거기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셔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조금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저는 문 후보께 묻겠습니다.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다시 한 번요.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그것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갑철수래. 이게 그 민주당의 네거티브 문건입니다. 여기 보면 그 조직적으로 국민 세금을 가지고 네거티브 비방을 한 그 증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를 지역위원장들에게 배포를 한 겁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 딸 재산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거는 어떻게 하라든지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금 보통 취업 비리 또는 채용 비리라고 하면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외압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돈으로 매수하거나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교수 출신이었습니다. 그 둘 다 어느 위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독립된 전문가입니다. 그럼 제가 문 후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합참의장의 언어다. 대통령의 언어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서 만반의 안보 태세를 갖춰야 됩니다. 우리 군은. 그 토대 위에 대통령은 그 전쟁 자체를 없앨 수 있는 그런 평화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헌법적 책무이기도 합니다. 헌법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난번 그 뭐 주적 논란이 참 시대착오적인 것인데 저는 거기에 우리 안 후보님이 예? 또 편승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분명히 2가지 다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두 우리의 가지. 적이자 그리고 우리 평화 통일의 대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는 맞는 말씀인데 대통령의 지위에서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점을 삼고 있는 겁니다. 2가지 다라는 건 여기 계신 후보님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네, 지금 저는 이 문제는 드리겠습니다. 후보들께서는 현행 헌법하에 대통령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권력기관을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큰데요. 집권하시면은 검찰, 청와대, 국정원 등 개혁을 위해서 맨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모든 권력기관은 분권과 그리고 견제장치가 작동해야 합니다. 우선은 대통령은 제왕적인 대통령입니다. 너무 권한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개헌을 통해서 이 권한을 축소하고 견제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도 국내 정치 개입은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고 이것이 매 정부마다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들도 반드시 개혁돼야 됩니다. 수사권과 그리고 기소권 분리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네, 다음 홍준표 후보 답변해 주시죠. 사실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 강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권한의 묘미입니다. 그 행사하는 묘미인데 헌법 절차만 제대로 지켜도 대통령의 이런 비난은 없을 겁니다. 두 번째, 검찰 개혁 문제는 검찰이 지금 사실상 검찰 독재 시대입니다.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습니다. 예, 벌써 2부가 시작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 정말로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후보자의 자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도 아까 제가 갑철수냐 또 안철수냐 이제 문 후보께 여쭤봤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문건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갑철수라고 그렇게 퍼뜨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문 후보께서 제 질문에 즉답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은 이번 선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나라 살리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또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또 네거티브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검증할 방법이 있으면 후보자는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안에 임용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은 계속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데 문 후보께서는 아드님 채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이제 앞으로 열 며칠만 그냥 버티고 가자 지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도 지금이라도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국회를 열어서 저도 교문이 협조하고 그리고 또 문 후보께서도 환노위를 협조해서 이 문제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계속 회피하신다면 그러면 국민들이 다 무슨 문제가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실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문 후보께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지금 방금 말한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 입으로 초대 평양 대사를 보내는데 그 자리에 박지원 대표 본인이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또 옆에 있는 동료 의원한테 당신은 장관이다 그래요. 아니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안철수 후보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박지원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유 후보님 실망입니다. 실망하실 어떻게 일이 지금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모든 사실을 것을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분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뭘 내려놨습니까? 그분 말씀은 지금 북한과 관계가 언제 개선되겠습니까? 어쩌면 수십 년 이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농담입니까? 그분의 농담입니까? 그분의 진담은 조금 전에 본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집권하게 되면 어떤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권하면 어떤 당의 대표나 국회의원이 우리 후보가 집권하면 우리는 임명제기에서 안 맡겠다 이런 거는 대통령 선거 하기 전에 그냥 상투적으로 해보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 어떤 대해서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박지원 대표가 잠깐만요. 그러면 당론은 사드는 바꾸고 햇볕 정책 개선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지금 당론으로 어떻게 공과 가가 계속 있는 겁니까? 아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방금 지적이 있었지만 안철수 후보님께서 사드, 전자권 전환, 예? 그다음에 뭐 이 여러 가지 햇볕 정책,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런 데 대해서 말을 계속 바꾸시면서 그러는 와중에 그 국민의당에 영향력을 미치는 박지원 대표와 그 호남의 국회의원들 그분들은 햇볕 정책의 100% 계승자들이고
심지어 초대 평양 대사 이러니까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농담이라고 하니까 뭐 안철수 후보님께서 이걸 굳이 농담이라고 생각하시면 글쎄요. 우리 국민들께서 이거를 농담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뭐 상투적으로 다 공지가 안 맞겠다고 선언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바른정당에서는 어떤 분이 하셨습니까? 또 저 민주당에서 했습니까? 지금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전례가 선거 때마다 그런 일 많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 선거 때 아닙니까? 누가 아니요, 했습니까? 과거 대선에 그런 일 무지 많았습니다. 아니 지금 대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그러면 국민의당에는 실망입니다. 국민의당에서는 박지원 대표 혼자 공직을 안 맞는 겁니까? 지금 일단 박지원 대표께서 그 입장을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네, 토론을 시작한 지 57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각 후보 지금 갑자기 사드 배치 이렇게 결정해버리면 중국은 어떻게 설득합니까? 그 외교적인 설득 카드가 있습니까?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북핵 실험, 5차 핵실험이 있었고 그리고 사드는 지금 배치 수순을 밟아가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후보 말씀은 5차 핵실험이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다 그 질문이십니다. 중국에 대한 카드는 뭡니까? 아니 지금 그것부터 답해 주십시오. 북한에 그러면 대해서 핵 폐기를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카드는 무엇입니까? 5차 핵실험이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는 겁니까? 5차 핵실험 이후에도 계속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5차 핵실험이 상황 변화가 없는 겁니까? 5차 핵실험 이후에도 반대했잖아요. 아니 지금 그게 무슨 뭐가 논점이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기를 우리가 사드 반대한 이후에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었는데 왜 당론을 바꿨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5차 핵실험 이후에도 계속 반대했잖아요. 아닙니까? 지금 그게 논점이 아닙니다. 자꾸 저렇게 뒤집고 말 바꾸고 논점만 바꾸려고 하시는데요. 지금은 국민들이 다 아십니다. 네, 홍준표 후보 발언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시간을 후보자 수는 그 남북 정상회담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니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그래서 안 그 하실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대북 관계를 푸는 하나의 좋은 수단이 될 때 하겠습니다. 근데 북한을 주적으로 적으로 규정하면은 그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할까요? 지금 그것은 제가 말한 것 중에 반토막만 자른 말씀입니다. 말씀을 해보세요. 저는 북한은 우리의 적이자 평화 통일의 대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북한을 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후보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들었어요. 사실이 그 아닙니까? 둘 다를 저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적이라고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취지의 발언입니다.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자꾸 떠도는 이야기를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제가 달리 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지난 대선 때 후보를 양보해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이명박 정부가 정권이 연장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문 후보께서도 사실 그때 그런 취지의 말씀 또 저한테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MB 아바타입니까? 안철수 후보님,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안철수 후보님의 사모님에 관한 의혹도 국회 상임위 열어서 해명하고 싶으면 해명하십시오. 저 문재인 걸고 들어가지 마시고 국민들 바라보고 정치하시죠. 그냥 저 문재인 반대하기 위해서 정치하십니까? 지금 그러면 MB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지난번 2012년 때도 사실 그랬습니다. 그때 지금 세간에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두 사람이서 이제 독대를 하고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저를 MB 아바타라고 그렇게 소문을 유포를 시키고 있는데 그걸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데 아니죠. 이것이 5년 이후에도 아닙니다. 또 계속되는 겁니다. 저는 2012년도에 MB 아바타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MB 아바타라는 것은 안철수 후보님이 맞아면 지금 이번 선거에 부상할 때 그때 배후에 MB 측의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의 말들이 있었죠. 그게 2012년도에
그게 저는 뭐 쟁점이었다고 기억되지 않는데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퍼뜨려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공무원 임금을 30% 삭감한다고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 가짜 뉴스가 퍼뜨려지고 있습니다. 문 후보님께서도 사실 가짜 뉴스로 당선되면 그거야말로 그 바라지 않는 일 아니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님 아마도 이런저런 이제 SNS 상을 통해서 공격받는 걸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SNS 상의 그런 악의적인 공격은 제가 여기 계신 후보님들 몽땅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뭐 안철수 후보님에게 뭐 물어본다거나 불평한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SNS 왜 자꾸 저를 걸고 들어가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그냥 말씀을 하십시오. SNS뿐만 아닙니다. 제가 인정을 해드릴까요? SNS뿐만 아닙니다. 그 아주 측근으로 알려진 전재수 의원이 계속 제 딸 재산에 대해서 계속 그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혹이라고 증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제대로 밝히고 나서는 이런 방법도 없습니다. 사과하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검증이 했는데 의혹을 해명하셨으면 된 거죠. 그게 대통령 후보가 거쳐야 될 과정인 것이죠. 저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토론 주제는 권력기관 및 정치 개혁 방안입니다. 제가 홍준표 후보가 먼저 네. 발언 신청을 하셔서요. 홍준표 참 후보 안철수 문재인 우리 안 후보님이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정치 공약 중에 지금 바뀌지 않고 계속 주장하시는 공약이 어떤 겁니까? 지금 몇 가지 그 오해가 있으십니다. 우선은 의원수부터 좀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가 5년 전 대선 때입니다. 저는 인하대에서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이랬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더라도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고통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정치권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국민들이 다시 믿어주실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지난 IMF 외환위기 때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신 이후에 10% 정도 의원수를 줄인 적이 있습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래서도 저는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하자고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으세요? 지금도 사실은 고통분담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정말로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묻겠습니다. 카이스트 교수가 서울대 교수로 이직한 것이 특혜입니까? 아니면 권력 실세에 있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 아들이 5급 직원으로 채용된 게 특혜입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는 제안합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교문위 열고 환노위 열어서 모두 다 투명하게 저는 검증받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내일 두 위원회 상임위 열자고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네,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이 자리는 후보들의 정책하고 공약을 검증하는 토론회입니다. 그리고 말할 거리가 생겼는데요. 우리 안철수 후보님 방금 모두의 미래를 이야기하자. 그래 놓고는 그 말이 끝나고는 돌아서서 과거를 이야기하고 현재입니다. 주제에서도 동떨어진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승민 후보님은 저는 조금 토론 태도를 좀 바꾸셔야 된다 생각해요. 질문하시고 그에 대해서 답이 있었으면 그것으로 문 후보님 한 가지 답변 안 하셨습니다. 이거 내일 발언권 얻어서 상임위 해야 되는 거 열어서 아닙니까, 우리? 함께 해결하시죠. 아드님 손 드십시오. 예, 네, 지금 답변을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전 후보님들이 지금 발언을 신청을 하셨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딸 재산과 아드님 특혜 채용 취업 의혹 둘 다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국회에서 상임위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교문위를 통해서 그리고 또 제 아내 임용에 관한 것이군요. 그래서 교문위를 열어서 그리고 또 환노위를 열어서 함께 속 시원하게 국민들 앞에
해결하자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약속해 주십시오. 네, 다음 예, 제가 좀 네, 짧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조금 제가 이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미 해명이 끝났고요. 안철수 후보님 열심히 해명하십시오. 그 국회 상임위 개최를 요구합니까? 네, 다음 심상정 후보 네. 발언하시죠. 네. 그 문재인 후보님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단 사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얼굴 보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드 문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최우선의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설령 욕먹던 한이 있더라도 저는 국가를 위한 일들은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4가지 중에서도 보면 그 중에서도 절반은 일부 말만 따온 그 말장난입니다. 그거야말로 네거티브고 지금 대통령 후보께서 직접 그렇게 가짜뉴스 카드로 만드실 일이 아닙니다. 네, 그럼 사드 배치 지금 당론 변경했습니까? 지금 오늘 사실상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원들 모두 뜻을 모아서 지금 현재 39명 중에서 5명 빼고 모두 찬성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당론 변경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박지원 대표도 찬성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유승민 후보. 제가 아까 문재인 후보님한테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문 후보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유엔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이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를 하셨습니까?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조금 전에 본인은 제가 당선되고 집권을 하게 되면 어떤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가 대표가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고 초대 그때는 평양 대사에 대해서는 이야기 전혀 없이 박지원 대표 혼자 이러는 겁니까?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유세중 아닙니까? 관중들 다 예. 국민들 다 앞에서 예. 여러 가지로 분위기 좋게 유 후보께서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저는 유세 중에 국민들 시민들 계시는데 앞에서 절대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런데 아니, 국민들이 그래 다 듣는 데서 박지원 대표가 바로 이틀 전에 안철수 후보하고 어떻게 이야기된지 몰라도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엔 평양 대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북한하고 정식 소개를 해가지고